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지방 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주어지는 주택청약 특별공급 혜택을 두고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실제 일부 직원들이 거주하지 않고 시세 차익만 챙겨 지역을 떠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의 도내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피해 사례가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최초 글로벌 테마파크인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가 내년 어린이날 춘천 중도에 문을 엽니다. 현재 99.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레고랜드 코리아를 미리 다녀와 봤습니다. 강릉 지역 시민단체들이 강릉 안인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발전소 건설이 지역의 환경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방의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들에게는 주택청약 특별공급 혜택이 주어집니다. 혁신도시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조성된 만큼 직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인데요. 네, 그런데 이 특별공급이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일부 직원들이 실제 거주를 하지 않고 시세 차익만 챙겨 지역을 떠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 혁신도시의 한 공공기관. 지난 2012년부터 6년간 임직원 18명이 지역 아파트 특별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 30%는 3년 이내 지역을 떠났고 10%는 6개월도 안 돼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특별 공급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만 신규 아파트를 우선 배정하는 제도로 일반 청약보다 경쟁률이 낮습니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에게는 안정적인 정착을 보장하기 위해 이 같은 혜택이 제공됩니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지난 8월 해당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혁신도시 특공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많게는 2억 5천 정도 시세 차익을 얻은 거고요. 적게는 5, 6천이죠. 특별공급이라는 게 공기업의 직원들이라면은 주택이 하나가 있든 몇 개가 있든 그거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게 문제인 거죠, 뭐. 이 같은 상황은 특정 공공기관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기숙사에 살면서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국민의힘 송원석 의원을 제출한 자료를 보면 원주 혁신도시 기숙사에 사는 직원은 모두 1,555명, 이 중 27%가 특별공급 아파트에 당첨됐고 해당 아파트를 매매해 얻은 시세 차익은 74억 원에 이릅니다. 지역 정착을 위해 제공한 혜택이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라는 게 혁신도시의 목표이기도 하거든요. 특공을 빌미로 황폐화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지역은 또 다른 아파트 투기의 붐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들은 특별공급 아파트의 직원 실제 거주 여부는 사적 영역이어서 파악과 관리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조성된 혁신도시, 지방정착 지원이라는 특공의 명분을 살리기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가족 나들이에 놀이공원만한 곳이 없을 텐데요. 국내 최초 글로벌 테마파크인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가 내년 5월 5일 어린이날 춘천 중도에 문을 엽니다. 네, 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이자 섬 위에 지어지는 최초의 레고랜드입니다. 현재 99.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레고랜드 코리아에 미리 다녀왔습니다. 한재영 기자입니다. 어린이들의 고사리 손으로 조립해 완성하는 브리광구 레고. 작은 조형물로 다양한 상상의 나래를 펼치던 레고 속 놀이기구와 조형물이 현실로 찾아왔습니다. 3천만 개의 브릭을 활용해 해적과 닌자고, 중세캐슬 등 7개의 테마 40여 개의 놀이시설을 갖춘 레고랜드 코리아입니다. 국내 최초의 글로벌 테마파크인 레고랜드 코리아는 어린이날인 내년 5월 5일 춘천 중도에 문을 엽니다. 만 2세부터 만 12세를 대상으로 한 레고랜드 코리아는 말 그대로 어린이들의 세상입니다. 기존 놀이공원과 달리 놀이기구와 즐길거리 대부분이 어린이들이 직접 만지고 움직이는 체험형으로 구성됐습니다. 레고를 주제로 한
놀이공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레고의 다양한 브릭들로 많이 이루어져 있고요. 진정한 좀 더 가족 중심의 테마파크라고 보는 게 문화재 발굴과 유적지 훼손 등의 논란으로 10여 년 동안 표류하는 우여곡절을 겪었던 레고랜드 코리아. 내년 개장부터는 환경과 사회 환원, 지역 상생을 실천하는 ESG 경영을 추진합니다. 이에 리조트 내 벤치는 우유팩을 재활용하고 직원 채용에도 지역 고용을 우선하기로 했습니다. 리조트 운영 시 다양한 방향의 친환경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게 될 것입니다. 이 밖에도 오랫동안 기다려온 고객을 위해 오는 30일부터 개장 기념 연간 이용권을 한정 판매합니다. 연간 최대 250만 명이 방문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되는 레고랜드 코리아. 온 가족에게 동심을 일깨워줄 새로운 관광 명소로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지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릉 지역 시민단체들이 강릉 안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안인 화력발전소 건설로 인해 강릉 지역에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 6월 강릉 시민을 대상으로 한 안인 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63%가 건설 반대의 뜻을 밝혔다며 공사 중단과 불법 공사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모래를 마구잡이로 채취해 강릉의 염전 해변은 하루가 다르게 침식되고 있다. 그런데도 건설 공사를 맡아 진행하는 삼성물산은 해결 의지를 조금도 보이지 않고 있다. 더불어 공사 과정을 감시해야 할 강릉시, 원주지방환경청,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대기업의 불법 공사에 한마디조차 하지 않고 있다. 안인 석탄화력발전소는 사업비 5조 6천억 원이 투입돼 현재 81%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도내 학교폭력 실태를 조사했는데요. 피해 사례가 지난해보다 증가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 연령이 낮아지면서 초등학교에서 가장 많은 피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강원도 교육청 김금숙 생활교육 담당 장학관을 연결해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학사님 먼저 최근 강원도 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실태를 조사했다고 들었습니다.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학교폭력 실태 조사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생들이 학교폭력 관련 경험이 있는지 또 학교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또 하고 이를 통해서 학교폭력 예방이나 대응을 위한 대책도 수립하고 또 학생들을 지원하고자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중고등학생을 전체적으로 해서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피해 결과를 좀 살펴보면 강원도는 지난해 1.2%에서 올해 1.3%로 0.1%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전국적으로 보면 전국은 0.2%가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국적으로 등교 수업이 조금 증가하면서 피해율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 학교폭력 피해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조사된 학교폭력 피해 유형과 또 특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학교폭력 피해 여부는 매년 초등학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는 현상이고 전국적으로도 높게 나타납니다. 피해 유형별로는 언어폭력, 집단 따돌림, 신체폭행, 감금, 사이버폭력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집단 따돌림은 지난해보다 9.1% 감소했고요. 사이버 폭력도 1.9% 감소했습니다. 반면에 등교 수업 일수가 지난해 대비 조금 늘어나면서 신체적 접촉이 늘고 아이들의 간의 생활에 대화가 늘면서 소폭으로 신체 폭력 및 언어 폭력이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번 조사 결과는 또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세우기 위한 자료로도 활용이 될 텐데요. 자, 이후 어떤 예방 대책들이 추진됩니까? 이번 조사를 통해서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가장 높은 초등학교에는 저희가 상반기부터 꾸준히 배포되고 있는 손에 잡히는 생활교육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학급 중심의 관계 중심 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고요. 교육과정 기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어울림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모든 학교가 3차시 이상 교육과정 내에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안내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언어폭력이 높게 나온 점을 저희가 또 주의 깊게 지금 보고 있고요. 언어폭력 예방 주간이라든지 사용하면 안 되는 그런 유해한 언어 이런 부분들을 더욱더 지도를 강화해서 학생들의 언어 문화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네, 학교는 당연하고 가정에서도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당부하실 게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자녀와 충분한 대화 시간 확보가 필요합니다. 자녀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고 교우 관계는 어떻게 맺고 있는지 또 지금 현재 고민은 없는지 대화 시간에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학생들의 그 생활을 잘 지원을 해야 되겠고요. 학업 성적 위주의 교육보다는 친구들과 충분히 관계 맺기를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독려하고 또 아이들을 지지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청이나 학교에서 부모님과 연계해서 가정교육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이 제공이 되고 있고 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시면 가정에서 자녀 교육을 함께 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관련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교육청 김공숙 생활교육 담당 장학관이었습니다. 지난 27일 밤 동해시 천곡항 인근 해상에서 물에 빠진 30대가 구조됐습니다. 동해해양특수구조대는 27일 저녁 8시쯤 신고를 받고 출동해 방파제 끝단 사이에 고립돼 있는 A씨를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묵호항에 대기 중이던 119에 인계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강원경찰이 가을 수확기를 맞아 농촌 지역 내에 교통사고 예방에 나섭니다. 경찰은 다음 달 말까지 경운기 등 인력 수송 차량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승차 정원 준수와 안전띠 착용 여부 등을 단속합니다. 이와 함께 도내 농촌 지역을 돌며 농기계 등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데요. 최근 3년간 9월부터 2달간 도내에선 농기계 교통사고로 9명이 사망한 바 있습니다. 케이블 방송의 지역성 강화와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자항이 마련됐습니다. 한국언론학회는 28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지역 케이블 채널의 지원과 역할 강화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세미나는 케이블 TV 지역 채널이 지역 내에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실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는데요. 이 세미나의 사회는 조성겸 충남대 교수가, 발제는 남인용 부경대 교수가 맡았습니다. 토론자로 참여한 김경환 상지대 교수와 송종현 선문대 교수 등 케이블 방송 연구 전문가들은 케이블 TV의 지역 미디어로서의 역할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눴습니다. 네, 요즘에 중고 거래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중고 김치 냉장고를 구매했는데 냉장고 바닥에 1억 1,000만 원의 돈다발이 붙어 있는 걸 발견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라면은 이걸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좀 할 것 같아요. 네, 고민은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이 발견한 사람이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제주도에 배달된 김치 냉장고를 추적을 해봤는데요. 지난해 9월 사망한 서울의 60대 여성이 주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그러면 그 돈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유족에게 이제 전해진다고 하는데요. 유실물법에 따라 습득자인 신고자에게 5에서 20%의 보상금이 지급된다고 하네요. 네, 살아있는 양심의 주인공, 결국에는 적지 않은 보상금을 또 받을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중고품 살 때 또 바닥까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네요. 뉴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